안녕하세요. 최근에 수능 특강이 출간되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풀기 시작할 듯해서 오늘은 제가 못 풀었던 유일한 영어 문제집인 수능 특강과 관련하여 그 공부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일단 지금 말씀드린 공부법은 제가 예시를 수특으로 드는 것뿐이지 어떤 문제집을 풀더라도 응용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수특 사야 하나요? 풀어야 하나요? 라고도 질문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일단 영어 수특의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연계율도 상당히 낮아졌죠. 그래서 연계 체감을 위해서는 굳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푸셨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EBS에서 낸 저렴하고 괜찮은 적당한 문제집이라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출은 안 푸신 건가요? 안 풀어도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수특을 푼 다음에 영어가 해결이 되어버려서 굳이 더 풀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고 수능 학습은 기출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국어, 수학, 과학보다는 기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과목인 편이죠. 그러나 기출 풀까요 말까요? 수특 풀까요 말까요? 뭐 하나 골라주세요. 안 풀어도 되나요? 하실 거면 제 답변은 둘 다 푸세요입니다. 수능 공부에 있어서 이것만 풀면 된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수특을 풀었던 방식을 순서대로 설명드린 후에 각 단계별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특을 풉니다. 당연한 순서죠? 하루에 뭐 얼마나 풀었나요? 시간 재나요? 많아요?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딱 하루 잡고 풀었고 건당 한 3시간 내외로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듣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실까봐 여러분 저는 이번 이사수능 영어 다 풀고 막힌 가채점 검토하고 시간이 남아서 70분 중 30분가량 잤어요. 여튼간에 수특을 그렇게 푼 이유는 이따 한번 설명드릴 테고 여튼 그렇게 문제를 다 풀었으면은 두 번째로 채점과 오답을 하는데요. 이 정리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모든 유형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했던 게 지문 주요 문장 찾기, 내용 요약하기 이 두 가지였습니다. 지문 주요 문장 찾기란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포괄과 무관하게 선지 고르기에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아서 밑줄 치는 것입니다. 내용 요약하기란 이 지문의 주제를 짧게는 몇 단어, 길게는 하나의 문장으로 적는 것입니다. 본인이 머릿속으로 요약해서 지문의 주제를 적어보고 나중에 답지도 참고해서 다른 색 펜으로 주제를 적어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유형 특성에 맞는 부가적 필기들도 해주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영어 번호대별 독해법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자 세 번째로 앞에서부터 문제집의 모든 지문을 다시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에 밑줄을 칩니다. 이때 난생 처음 보는 단어에만 표시하라는 게 아니고 보면서 물 흐르듯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주로 주요 문장에는 노란색 형광펜을, 지문 주제에는 컴퓨터 사인펜이나 회색 형광펜을, 단어는 연두색 혹은 보라색 형광펜을, 부가적 필기는 파란색 형광펜이나 볼펜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수능특강을 하루 만에 3시간 내로 왜 수능특강을 가지고 차력쇼를 하는가? 일단 제가 그렇게 빨리 풀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그중 첫 번째는 수능특강은 정말 하루 만에 풀어버릴 수도 있고 1년 내내 질질 끌 수도 있는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연기 교재를 뭐랄까 거부하는 이들의 주된 주장 중 하나가 바쁘다. 그거 풀 시간에 차라리 뭐뭐를 하겠다 하는 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재가 다를 수도 있고 본인이 주간지 같은 걸 푼다면 그건 당장 계속해서 날라오고 쌓이는 무언가니까 그걸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바쁘겠죠. 저도 수능특강을 쪼개서 계획 속에 집어넣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뭐 다른 공부에 밀려서 계속 지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바빠서 그러면 망정이지 본인이 진정으로 수능 푸는 시간도 안 날 것 같은 거는 뭔지 공부량 자체가 적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여튼 저도 수능 특강을 계획 속에 이렇게 쪼개서 넣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날 잡고 끝내자라고 생각하고 뭐 일요일이라든가 그런 날에 한 번에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성취감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뭐 성취나 그런 것보다 단순 재미, 유의행위에 좀 더 가까웠긴 했지만 무엇 하나 끝난 것 없이 뭐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이 개인에게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때 수특을 딱 끝내면 조금 성취감은 얻고 부담은 덜지 않을까 싶고
조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류에 발언 같나 싶긴 하지만은 요점은 본인이 어떤 문제집 같은 걸 천천히 풀어서 여유를 느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질질 끌고 짐 빠지게 되지 않도록 적당선에서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각 정리법을 사용하는 의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 가지 언급했죠. 먼저 지문 주제 적기는 지문 요약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할 줄 알면 무엇이 좋냐? 내가 지문의 내용을 내 말로 바꿔 적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되었다는 뜻이고 지문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글을 다 읽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거나 직접적으로는 주제, 제목 유형, 그 외에도 어휘나 빈칸 등의 모든 유형에서 오답이 나는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단순 해석이나 지문의 내용 구성 적기와는 또 다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필수로 꼽은 만큼 꼭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핵심 문장 밑줄은 시험장에서의 시각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능 영어 문제의 경우에는 선지와 유사한 문장이 지문 속에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노골적인 일 정도로 동일 의미의 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을 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단순히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을 찾기보다는 시험장에서 이 문장을 읽었어야 한다. 이걸 위주로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줄 긋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는 사후적 행위이지만 시험장에서 그 문제지를 볼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를 미리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리입니다. 단순 그냥 지문 색칠놀이가 되지 않도록 이를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어 표시인데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영단어 암기를 위함이겠죠. 일단 이렇게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생판 처음 보는 단어 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잠깐이라도 멈칫하면 표시 바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과를 보고 과일 느낌의 나무에 그 사과 이렇게 떠오르지 않잖아요. 솔직히 뜻을 떠올리는 그 과정이나 시간도 소요되지 않잖아요. 그냥 사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모두 표시하라는 거예요. 본인은 단어를 잘 외웠는데 문제를 풀면 안 풀린다는 학생들이 아마 이런 케이스 아닐까 싶어요. 뜻을 막 쳐다보고 이게 뭘까 하고 그거 하나만 두고 고민하면 떠올릴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그게 글을 읽을 때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어장 형태로 이제 쳐다볼 때만 알겠고. 여튼간에 저는 이렇게 단어들을 표시해뒀다가 엑셀에 모아서 정리하고 이걸 다시 변환해서 단어장 파일로 만들었어요. 비효율적이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시중 단어장 중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걸 찾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옮겨 적고 하는 과정에서 외워버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링단어장 같은 데에다가 그때그때 적으시거나 아니면 어차피 수능특강 뒤에다가 단어장이 딸려 있어요. 이 중에 내가 외워야 하는 단어만 표시해줬다가 이걸로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 마무리하기 전에 본인은 고1이다, 고2다, 수특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영어 고1, 고2 기출이나 수능특강 라이트라는 교재도 있거든요. 고1, 고2용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집을 갖다가 지금 설명드린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듯 하고 지금까지 수능특강 영어를 어떻게 풀고 공부하면 좋을지 설명드렸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